자, 209쪽. 209쪽에 1번 문제 있잖아. 이거 한번 보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A에서 F에서 산출된 화석 A2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딱 보면 기억 봐봐, 기억. 지층 A에서 F를 두 지질 시대로 구분한다면 어디가 경계가 돼야 될지를 찾아내는 거거든. 지금 지층이 A층부터 F층까지 있잖아. 그러면 이 지층을 어디서 잘라내야 그게 지질 시대가 바뀌는 그 경계면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진 않아 지금. 그 화석들이 지금 뭐 한 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두 칸, 세 칸, 다섯 칸 막 있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가장 명확하게 새로운 게 출현하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가장 많은 개수가 그렇게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D하고 E 사이를 한번 볼래? D하고 E. D하고 E 사이에서는 고작해야 A 화석 정도만 없어졌지. 일단 없어진 걸 보면. 근데 E부터 새로운 게 나온 거는 또 아니지. 그러면 이게 애매하지. 반면에 C하고 D를 한번 볼래? 그러면 없어진 거를 보면은 B 화석이랑 E 화석이 없어졌지. D로 넘어가면서, 그치? 대신 A하고 C가 출현했지. 이러면은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야. 한 군데를 더 봐봐, 아무 데나. 뭐 A하고 B 사이 볼까? 여기는 E가 출현을 하기는 했는데 A하고 B 사이 뭐가 없어진 게 없지. 그럼 아까 C나 D에 비해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기에는 또 애매하지. 어. 그러니까 딱 명확한 건 없지만 그나마 여기가 낫겠다를 파악하는 문제거든, 이게. 그러면 지질 시대를 C하고 D 사이를 나눠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이런 문제는 100% 나와. 학교 시험 문제. 이거 안 나오는 학교들 없더라고.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볼래? A에서 이중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D이다. 표준화석의 성질,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짧게 살아야 되지. 그럼 누구겠니? A가 돼야 되겠지? A. 그치? 만약에 A가 없다면 누굴 찾아주는 게 좋아? C나 E 같은 거 찾아주면 돼. C나 E 같은 거. 디귿. 지층 A에서 F의 퇴적 시기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이거 아니잖아. 아까 기억에서 보면은 C하고 D 사이에서 지질 시대가 한 번 바뀌었지.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퇴적이 돼서 새로운 화석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이게 층층에 쌓여서 한 시대는 아니잖아. 이게 한 시대라면은 연속적일 텐데 시대가 바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런 문제.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했던 거고, 그럼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자고. 다음 단원으로. 210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거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우선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진화라는 얘기는 민혜가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진화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 유리한 쪽으로. 생물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는 그 변화를 뜻하는 거야. 그 변화. 이 진화에 의해서 어떻게 됐겠니?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진화를 해서 여기서 살아남고 진화를 해서 저기서 살아남고 또 여기도 살아남고 이러다 보니까 생물의 종이 어떻게 되겠어?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생물 자체가 진화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한 번 멸종하면 그냥 끝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살아남는 애들, 아까도 있었잖아. 대멸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다음 시대에 번성하는 애들이 있었지. 어, 그렇게 된 게 걔네는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어, 걔네가 다시 진화를 해서 뭐 유전, 그다음에 번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변이를 한번 보면 내가 뭐 변한다고 했지. 자, 변이의 의미를 잘 봐야 돼. 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처음에 써 있는 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종이지 지금. 같은 종이란 말이야. 근데 다 다르지. 머리 색깔 다 다르고 눈 색깔 다 다르지. 이런 변이가 일어나 있는 거거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이유가 뭐겠니?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있단 말이야.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보면 머리 색깔이 몇 가지겠니? 셀 수 없겠지. 미세하게 다 다르다고. 색깔을 쪼개다 보면. 그 이유가 저번에 배운 거죠, 우리. 유전 암호 3년기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3년기 조합이 4개의 염기가 3년기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4의 3제곱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지. 3년기 조합. 유전 암호가. 그럼 그 유전 암호를 RNA가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코돈이 된 다음에 해석을 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였지. 똑같은 아미노산이여도 코돈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 AAA도 1번이라는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A, B, C도 1번이라는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64개 갖고 20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머리 색깔을 결정짓는 거여도 3염기 조합이 애초부터 달랐기 때문에 까만색에도 조금 다른 까만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또 서로 다른 생식세포끼리 결합을 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또 다양해질 수가 있지. 어. 그러니까 이런 변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서 나타난 변이는 다음 세대의 유전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지. 유전자에 의한 거니까. 근데 비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후천적으로 얻어내는 어떤 형질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뭐 팔이 이만해졌어. 이만해졌을 때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결혼할 타이밍이야 해서 결혼을 딱 해. 유전되니 이거? 내 새끼가 태어날 때 이만하게 태어나냐? 팔뚝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있겠냐? 아니지. 이게 비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거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지. 니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해져. 그 다음에 애를 낳아. 걔네가 처음부터 똑똑할까? 아니지. 니네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똑똑해진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그럼 내 애는 처음부터 똑똑하다고. 왜냐면 니네가 똑똑한 건 비유전적 요인. 노력을 통해서 된 거. 내가 똑똑한 건 유전적 요인.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거. 유전자 자체가. 굉장히 우월하고 월등한 세계 제1의 유전자, 슈퍼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어, 어, 똑똑한 세계 정복. 아, 너무 유치.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니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유전적으로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유전적으로 좋아. 니네가 잘못 태어난 거야. 안 좋은 것만 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니네. 반면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가 안 좋아. 하지만 거기에서 최고의 장점만이 슈퍼 유전자 배열을 통해서
모자란 정도만 모자란 점은 선천적이죠. 그런 거야. 뭐 왜 또 뭐 경멸하지 말라 그랬지. 여기 비유둔적 요인 봐봐. 예시에 카렌족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황동 목걸이를 걸고 생활하여 목이 길어졌다. 여기 그 입안에 황동 이렇게 껴있는 여자들이 목 이렇게 긴 애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계속 낀다며? 이렇게 그게 예술의 상징이에요. 미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진짜 싫다. 니네 옛날에 그거 알지? 중국 여자들. 발달한 어릴 애기 때부터 나무신 발에다가 씌워놓고 그 신을 못 벗게 한다며. 할 때까지. 그래서 발이 요만하다며. 어른이 돼도. 그 왜 그랬는지 알지? 못 도망가게 하려. 여자들 못 도망가게 하려. 중국 놈들이 그렇다. 다만 그리고 그게 또 결국에는 중국은 발이 작아야 예쁜 여자로 된다며. 발 몇이냐? 240이요. 40? 우와. 잠깐만. 발 몇이야? 240. 240? 뭐야 어떡하지? 일단 발 사이즈가 똑같아. 화성의 발사이즈 좀 줄여. 지금 살짝 밀린단 말이야. 같은 학교라고 지금 밀리가 밀린. 좀 잘라서 1m에서 짧게. 뭐 어디서 자꾸 잡소리가 나오지? 무슨 불쌍한 방송을 켜는 줄 알았네. 자, 유전적 변이의 원인 두 가지야. 그러니까 돌연변이 저번에 배웠지 우리.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가 생길 수도 있어. 원치 않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 근데 아예 생식세포끼리의 결합,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유전적인 변이가 생길 수도 있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돌연변이 자체를, 그러니까 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볼 수는 있는데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진화는 뭐였니?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진화였지. 근데 돌연변이가 유리하다고만 볼 수 있니?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게 돌연변이지. 그리고 좀 이상한 취급을 받지. 그거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갈 수는 없어. 알아나? 돌연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건 틀린 말이야.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은 맞아.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진화설들이 있었다고. 진화설. 보통은 다윈의 자연선택설만 배우는데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 용불용설. 이건 다윈이 아니고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린을 예를 들었는데 목이 짧은 기린, 목이 긴 기린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이 긴 기린들이 유리하지. 먹이를 먹기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목이 짧은 기린들이 지들도 먹으려고 목을 계속 빼기 시작해. 이렇게 목을 계속 빼 이렇게. 그러면서 목이 길어진 거야. 그래갖고 애새끼들이 낳더니 다 목이 긴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지금. 계속 써가지고 모양을 바꿨고 그거를 유전을 시켰다. 이 말이 안 되지. 이게 용불용설의 한계점이야. 그래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 한계점이 뭐야?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인데 유전이 됐다. 이게 완전 틀려먹은 거지. 요게 틀려먹었다는 걸 알고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나오는데 자, 이 과정을 한번 봐봐. 자연선택설.
어느 정도 정해진 생산량, 그러니까 개체들의 생산량이 있을 거야. 근데 아주 무슨 좋은 조건이 잘 마련이 됐는지 무슨 조건인지 몰라. 막 그냥 사랑에 싹 텄나 봐. 그래갖고 한 번에 과잉 생산이 돼버리는 거야. 니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남자애들. 여자애들 있어서 그 과정, 과잉 생산 과정을 자세히는 설명 못 하겠거든. 근데 남자애들은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엄청나거든. 다 이제 막 하고 설명하고 싶어 미치겠네. 둘 잠깐만 나와. 5분이면 되는데. 여기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 되거든. 아씨,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생물 1 이럴 때는 그냥 말로 막 씹어버리는데. 지금 아시겠네, 내가 애기들이. 그냥 그렇게만 알아듣고. 뭐 손을 잡는 게 유행이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잡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됐네. 그랬더니 별 희한한 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변이야, 변이. 애기들이 많이 그냥 막 낳다 보니까 희한한 놈이 나왔어. 희한한 놈이. 과잉 생산 기능에 변이가 나타난 거야. 그랬는데, 자,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들끼리 싸움이 붙어. 좀 다른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싸움이 막 붙었는데 환경에 맞는 애들이 해필이면 변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겠니? 생존 경쟁을 통해서 변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적자 생존을 하겠지. 그치? 적자 생존했다는 건 자연 선택이 됐다는 거야. 자연 환경에 선택이 됐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선택하지 못한 애들은 다 죽기 시작하지. 생존 경쟁에서 밀리니까. 밀렸어. 죽어. 그러면 변이를 갖고 있는 애들의 개체수가 많아져. 왜? 서로 손을 잡고 또 지들끼리 애기들을 이렇게 낳기 시작하는 거지. 유전이 되는 거지. 이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 이게 내가 여기 별표 쳐놓은 이유야. 변이는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난 거야. 같은 종의 그 개체 안에서. 근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얘네들이 오래 유전 되면 얘네는 새로운 종이 된다는 거야. 유전돼서 더 좋은 진화를 이루게 되고 또 자손을 낳아서 더 좋은. 그럼 애초에 있던 애들이랑 완전히 다른 애. 완전히 슈퍼 짱이 돼 있는 거거든. 또 다른 종이 되는 거거든. 이거에 얘가 뭐가 있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세라고 들어봤니? 갈라파고스 군도 들어봤니? 그런 섬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가진 섬들의 집단 갈라파고스 군도인데 여기에 핀치새라는 애들이 있어. 이 핀치새의 종들은 뿌리 모양이 다양해. 뾰족한 거, 짧고 딱딱한 거, 넓적한 거 같은 종 안에서 그런 변이가 일어난 거야. 핀치새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흩어져서 뭐 살았겠지. 근데 여기는 넓적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가 먹이를 먹기에 유리하고 이쪽은 뾰족한 뿌리가 유리해. 그럼 유리한 애들이 먹이를 다 먹기 시작하지. 그치? 환경에 맞는 변이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는 거지. 그럼 결국에 가서는 여기는 뾰족한 애들은 다 죽어버리겠지. 이쪽은 뭐 넓적한 애들이 다 죽어버리겠고. 그럼 뾰족한 애들끼리 다시 생식세포 결합 해서 완전히 먹이를 먹기 더 좋은 걸로 진화를 하기 시작해. 뾰족했던 뿌리가 좋았는데 더 좋게, 개뾰족해져. 그러면 이건 새로운 종이 되는 거야, 새로운 종. 핀치새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각 섬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고 얘네가 점점 더 진화가 돼. 자손들이 나오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종의 핀치새들이 되는 거야. 그 과정이야, 그 과정.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인정을 못 받은, 그러니까 한계점은 뭘까? 이 시대의 한계점. 뭐냐면 변이 있지, 변이. 변이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때는 설명을 못했지. 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 대한 거가 가장 큰 문제였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형질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것도 명확한 설명을 못해.
이것도 역시 유전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한계점들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넘어가면 212쪽에 변이와 자연 선택의 흐름을 진화해가지고 핀칫의 얘기는 지금 한 거고, 그 다음 거를 보면 난모양적 혈구 배웠던 거 기억나니 우리? 그치? 염기서열에 CTT라는 3연기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CAT가 되면서 코돈이 잘못 만들어지지.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으로 나와서 빈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갖게 된다. 그치? 요 측면이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진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난 모양적 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누구랑 좀 맞아떨어지냐면 말라리아 발생 지역 있지. 그 주요 말라리아 발생 지역과 남 모양적 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 이 얘기는 뭐야? 남 모양적 혈구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말라리아로부터 어떻게 됐다? 살아남았다지. 어. 아프리카 요 지역에는 그래서 빈혈증이 심하고 대신 말라리아는 면역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포를 하게 된 거야. 자연 선택이 된 거지.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한 건가가 처음부터 지금 보라색이랑 초록색 세균이 이렇게 있어. 이 보라색을 변이에 의한 세균으로 봐야 되겠지. 개체수 증가에 따른 변이. 근데 항생제가 들어왔을 때 보라색은 내성이 있어서 살아남았고 초록색은 죽었네. 그럼 보라색이 번식을 하겠지. 그나마 남아있던 애들은 항생제를 또 먹으면 또 죽을 테고. 이러면서 보라색만 남았다? 그러면 더 이상 항생제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더 센 항생제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갖고 질병, 안투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니? 받아들일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져. 계속 센 거를 쓰고 센 거를 쓰고 센 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요런 거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플러스 강의의 4번. 나방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 나방. 그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니네 혹시 나무에 이렇게 흰 가루 같은 거 묻어있는 거 본 적 있니? 흰 가루 같은 거. 밀가루처럼 좀 하얗게 묻어있는 거. 진액 같은 거 말고. 아마 유심히 안 봐서 그럴 텐데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나무에서 나오는 지유류라는 물질인데 흰색이거든.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지유류가 많았어 나무들에. 그래서 그 하얀색 나방이 거기 딱 붙어서 잘 살아남았거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뭔가 조성이 바뀌면서 나무에서 지유류가 안 나와. 그냥 어두운 나무 색깔이 돼버리거든. 그럼 더 이상 하얀색이 못 살아남지. 그때부터는 어두운 색의 나방들이 살아남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213쪽으로 넘어갔어. 이제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은 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고, 그러니까 여러 방향, 여러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되다 보니까 생물의 종이 어떻게 된다? 다양해졌다. 그리고 지구 생명체의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걸 하진 않지만 세 개의 가설이 있어. 세 개의 가설.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무기물,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분자들이지 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하거든. 이 무기물들이
유기물로 합성이 되는 거야. 이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해. 실험이 있거든. 그냥 화학 진화설이 있어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을 것이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또 하나는 심해 열수구설이지. 이거는 해저에 보면은 뜨거운 물 같은 게 나오는 구멍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럼 그 주변에 온도가 높고 거기서 암모니아 같은 어떤 물질들이 나올 때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어떤 유기물의 생성에 적합한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심해 열수구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우주 기원설. 우주에서 운석 충돌했잖아. 그 운석 충돌 유기물, 그러니까 우주에 있던 유기물이 이렇게 지구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게 지구 생명체가 됐다. 근데 이거는 맞는 게 있을까? 맞는 얘기가? 하나도 맞는 건 없는 것 같지. 사실 제일 정확한 가설은 뭐니? 제일 신빙성 있는 가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와 달과 땅과 물과 동물들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을 살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 생명을 후 불어넣어 만드셨지. 그래서 그에게 네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런데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다 보니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데 자기는 외로운 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 사정을 듣고 아담이 자는 동안 하나님이 좀 그래, 그치? 자는 동안 갈비뼈를 쑥 뽑아가지고 원래 몸을 이렇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지. 니네 그래서 그거 알지?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의 갈비뼈 하나 적은 거 알지? 네. 어. 네? 하나 적어요? 그때 깨서 그래. 그때 깨서 그래.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지. 그래서 아담이 기분 좋게 살아. 에덴 동산에서. 하지만 그때 사악한 뱀이 출현하여 여기 있는 사과, 선악과를 먹어오지 않겠니? 아담한테 개운나지. 아, 이렇게 안 되겠다. 여자를 꼬셔볼까? 하와한테 이렇게. 여자들이 또 귀가 얇아. 그랬더니 하와가 이게 정말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건가?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 알아서 씹는 동시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빨개 벗고 다니거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 뱀은 하나님이 지하 구렁텅이로 던져. 그게 사탄의 시초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게 되는 거지. 힘이 센 가인과 영특한 아벨을 낳게 되는 거야.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졌지.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다. 오. 독실한 크리스찬답지 않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지, 그치? 맞는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뭐 어떻게 돼서 뭐 이게 사람이 개뿔어 나. 그랬더니 이 새끼 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있는 곳에 올라가자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그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봐. 그래 한번 쌓아봐 어디까지 오나. 근데 생각보다 잘 쌓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어? 좋았어. 말이 안 통하게 주제에서 언어를 섞어버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탑 쌓기가 중단돼. 그러면서 지금 인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유럽 사람, 아메리칸 사람, 한국 사람, 막. 맞지? 뭐야, 교회 안 다니니? 열심히 다니라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주일학교 선생님, 청년부, 중등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막 꼬맹이들 앞에서 막 율동 같은 거 해주고.
너무 싫었어. 일요일이 제일 싫었어. 그거 끝나면 또 막 성가대 하래. 성가대 노래도 개 못하는 거 성가대. 괜찮대. 주님이 보시기엔 다 아름답대. 나도 그건 안다고. 근데 옆집 사람들이 놀리는데 어떡하냐고. 하다 보면 크게 부르면 입만 뻥긋뻥긋하라 그러고 내가 음을 잘 못 맞추거든. 입만 뻥긋뻥긋하면 저쪽 지휘자가 이렇게 막 소리 내라 그러고 그래서 때려쳤지. 아이씨. 그래서 교회 재밌었는데. 응? 교회 재밌어. 오늘 맨날 초코파이 줘서 요즘에도 군대 가면 그렇다며? 종교활동 가면 간식 줘서 종교활동 간다. 자, 그럼 진도가 이렇게 됐고 다시 211쪽, 213쪽 한번 풀어보자.